저는 강미선입니다. 올해로 62살이 되었죠. 지역 재개발 재단 이사장을 맡은 지도 벌써 15년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에요. 믿었던 가족이 저에게 칼을 꽂았던 그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모든 것은 그날 아침부터 시작됐어요. 평범해 보였던 하루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아침 일찍 재단 사무실에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래된 건물들과 새로 들어선 아파트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어요. 젊은 시절의 제 모습과 함께 고모 영수도 보였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날 아침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언제 생긴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작고 오래된 열쇠였는데 뭔가 중요한 것을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작은 열쇠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사장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가 들어왔어요. 이수진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개발 사업이에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 마음도 덩달아 밝아졌습니다. 이제야 제가 꿈꿔왔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태호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재단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덕분에 우리 동네가 많이 좋아졌어요. 행사가 끝나고 태호와 함께 강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미선 씨 지금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비록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변곡점이 찾아와요. 제가 말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으며 걸어갔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성장의 자양분이 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날들이 기대되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밝은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저처럼 고민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고 정직한 삶은 언제나 보상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일을 덮으려 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아픈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태호와 함께 걸어갈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장님, 오늘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하셨죠? 비서 김 과장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태호와 만나기로 했어요. 이 태호는 제가 몇 년 전부터 만나고 있는 분입니다. 67살로 저보다 5살 위죠. 명망 높은 건설회사 회장이기도 해요. 조용한 카페에서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미선 씨 오래 기다렸나요? 태호는 언제나 신중하고 차분한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요즘 재단 일이 많이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그의 말에 순간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재단 일이 복잡하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태호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봤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가족 모임 사진 뒤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희미한 글씨로 적힌 내용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은행 계좌번호와 거액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고모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기념품이 아니었어요. 뭔가 거대한 비밀의 일부분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재단에서는 중요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개발과 관련된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였어요. 오늘 안건은 구도심 재개발 계획입니다. 제가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죠. 고모 영수도 이 사진 중 한 명으로 참석하셨습니다. 8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셨어요. 미선아, 이번 개발 계획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고모가 말씀하시자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긴장됐어요.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 개발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고모의 말씀은 늘 깊은 뜻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왜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들렸을까요? 회의가 끝난 후 동료 이수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55살로 재단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분이에요. 이사장님, 오늘 영수 이사님 표정이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점심시간에 태호와 다시 만났습니다. 전통과 개발의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같은 고민을 많이 해요. 때로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해요.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오래된 재단 문서들을 정리했어요. 수십 년간 쌓인 자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날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몇 개의 서명과 도장이 있는데 시기상 맞지 않는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고모가 제 사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 아, 고모님. 옛날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너무 오래된 것들은 신경 쓰지 마라.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을까요? 저녁에 집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이상한 기분들, 고모의 변화된 태도, 그리고 서류의 의문점들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태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신경과민인 걸까요? 아니에요. 미선 씨의 직감은 늘 정확했잖아요. 태호의 위로가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감도 느꼈어요. 며칠 후 재단에서 또 다른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예산 배정과 관련된 안건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되기 전 고모가 저를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고모의 사무실로 따라가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미선아, 내가 요즘 너무 많은 것들을 파헤치려고 하는 것 같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때로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어. 고모의 말씀이 날카롭게 들렸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재단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래, 내 마음은 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지혜야. 고모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경고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을 때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고모는 제 의견에 대해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거든요. 이 예산 계획은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이사들도 고모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 저 혼자 동떨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의 후 이수진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뭔가 이상한데요. 영수 이사님이 예전과 너무 다르세요. 그리고 오늘 회의 자료 중에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수진이 서류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맞지 않아요.
계산해 보니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단순한 실수라기에는 너무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와 만나서 오늘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모님이 갑자기 왜 그러실까요?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태호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설마 고모가 저를 견제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집에 돌아와서 다시 오래된 문서들을 살펴봤습니다. 며칠 전 발견했던 이상한 점들을 더 자세히 조사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몇 개의 서류에서 고모의 서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날짜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맞지 않았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고모였습니다. 미선아, 내일 시간 되면 나와 함께 점심을 먹자. 고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날 점심시간 고모와 약속한 식당에 나갔습니다. 미선아,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메모 때문일까요? 어떤 일들은 알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때가 있어. 고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재단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뒤를 돌아보니 어젯밤 봤던 그 검은색 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고모의 책상을 살펴볼 기회가 생겼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낡은 금고 열쇠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어젯밤 발견한 열쇠와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유산 양도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제 손이 떨리면서도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우리 재단이 관리하는 땅들 중 상당 부분이 고모 개인 명의로 양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말입니다. 서명 부분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서류의 날짜는 최근 것이었어요. 위조된 서명이었던 거죠.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모가 돌아오시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서류를 원래 자리에 두고 제 자리로 돌아갔어요. 미선아, 뭐 하고 있었니? 오후에 이수진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오늘 오후에 박광식 회장님이 오신다고 하시네요. 박광식은 고모의 오랜 친구이자 때로는 경쟁 상대이기도 한 분이었어요. 오후 3시 박광식이 재단에 도착했습니다. 고모와 함께 회의실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미선 이사장도 함께 참석해 주세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우리 재단의 미래에 대해서 말이에요. 박광식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해시태그 챕터 5위기의 고조 마이너스 가족 내 배신과 갈등. 박광식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미선 씨, 이 서류들을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파일을 열어보니 더 많은 양도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모뿐만 아니라 박광식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재단이 관리하던 땅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하지만 이 서류들은 제가 승인한 적이 없는데요. 미선아, 고모가 입을 여셨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고모가 저 몰래 이런 일들을 진행해 오셨던 거예요. 고모님, 이건 재단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이잖아요. 절차? 고모가 비웃듯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재단을 만들 때부터 함께 해온 사람들끼리 무슨 절차가 필요해? 박광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미 모든 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단의 주요 부동산들이 이미 우리 명의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수진은 1시간 후에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이사장님 이상해요. 우리가 관리해야 할 땅들 중 상당 부분이 이미 다른 명의로 되어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바뀌고 있었는데 최근에 더 빨라졌어요. 그날 저녁 태호에게 연락했습니다. 태호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한강공원에서 만난 태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선 씨, 사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건설회사가 그 개발 프로젝트의 시공을 맡기로 되어 있었어요. 아니에요. 태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최근에야 이 모든 게 불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어보니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더 이상 파헤치지 마라. 당신과 가족 모두가 위험할 수 있다. 협박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제가 가져간 서류들을 보며 말했어요. 재단에 도착하니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이사장님, 큰일 났어요. 이수진이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영수 이사님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셨어요. 그런데 의제가 이사장 해임에 관한 안건이래요. 이사회실에 들어가니 고모와 박광식 그리고 다른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미선아, 내가 재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저는 가방에서 어제 발견한 서류들을 꺼냈어요. 그럼 이 서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재단 자산을 개인 명의로 불법 양도한 서류들이에요. 그것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해서 말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태호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를 도우러 왔습니다. 이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재단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 거래의 증거들이 들어있어요. 태호가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 계획에 반대했었어요. 하지만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회사와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았어요. 하지만 미선 씨를 만나면서 더 이상 이런 일에 가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은밀하게 증거를 모아왔어요. 저는 태호를 바라보며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들었어요. 영수 이사님, 이제 모든 게 드러났어요. 고모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모든 게 가족을 위한 일이었어. 이 재단이 망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길거리로 나앉게 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고모님, 가족을 위한다면서 가족을 속이고 배신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사회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단의 불법 거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청에서의 조사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설명해야 했거든요. 이 사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런 의혹을 품게 되셨나요? 최근에 우연히 서류를 발견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믿어왔던 가족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말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강미선 이사장님, 가족분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재단의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고모였습니다. 미선아,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반대할 것을 알았어. 그리고 너까지 연루시키고 싶지 않았어.
며칠 후 1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서는 순간 떨렸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컸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고모와 조카 관계입니다. 저는 처음 의문의 열쇠를 발견한 순간부터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증언을 마치고 증인석에서 내려오면서 고모와 눈이 마주쳤어요. 고모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새로운 재단 운영 방향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했거든요. 태호가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어요. 미선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옳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드디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피고인 김영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고모가 제게 다가왔어요. 미선아, 내가 옳은 일을 했어. 고마워. 고모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 후로 고모는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며칠 후 재단에서는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됐습니다. 이번에는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을 약속하는 사람들로 말이에요. 이사장님, 새로운 시작이네요. 이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재단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같은 풍경이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호와 함께 고향 마을을 걸었습니다. 미선 씨 후회하지 않아요? 가족을 법정에 세운 일 말이에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힘들었지만 옳은 일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었어요. 이 나무처럼 우리도 오랜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 때로는 썩은 가지를 쳐내야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죠. 태호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몇 개월 후 재단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어요. 투명한 경영과 지역사회를 위한 진정한 개발 사업들을 시작했습니다. 이사